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.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오르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 되는 날이었어요? 네, 2주년이었습니다.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. 네. 근데 아직도 탄핵 관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요? 그렇죠.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게 뭐 이미 2년 전인데 예. 아직도 이 탄핵에 반대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. 어제가 2주년인데 이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그리고 석방을 주장하는 이른바 뭐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는 이 친박 집회가 열렸습니다. 이 대한애국당에서 주최한 집회였는데 한 2천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. 이들 집회와는 별개로 또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뭐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이런 뭐 다른 이제 보수 단체들도 집회를 열고 역시 뭐 탄핵 무효 그리고 석방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. 참 이분들 집회는 뭐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좀 거칠 게 그지 없었는데 뭐 큰 충돌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좀 막말은 좀 여전히 나왔습니다. 이 서울역 앞에 이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한 모양이에요. 예.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여기서 이제 당시 이제 헌법재판관들 네, 이름과 사진을 한 명씩 띄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탄핵 팔적으로 규정을 했죠. 그리고 이들의 사진이 나오자마자 뭐 곳곳에서 뭐 죽여라, 뭐 XXX 뭐 이런 이 욕설들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.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을 했는데 뭐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의원은 이 촛불 집회를 뭐 거짓 촛불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박근혜 정부 초대 대변인이었다가 이 성추행으로 물러난 바 있는 그 윤창중 씨도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문재인에게 권력을 물어갖다 바친 사냥개다.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 공작으로 박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가짜 대통령이다.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. 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나왔더라고요.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와 애국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. 네, 이렇게 전해서 뭐 박수도 받았다고 합니다.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는 것은 좀 의아하네요. 네, 뭐 자유한국당의 뭐 공식 입장인지 뭐 탄핵 반대가요. 좀 그게 뭐 불분명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홍문정 의원이 참석을 했습니다.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그 태극기 부대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건 아닙니까? 네, 그러니까 뭐 제1야당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정리를 하지 못하니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제 여야 정치권이 그 일제히 탄핵 2주년을 맞아서 이 논평을 냈습니다. 근데 자유한국당은 뭐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.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탄핵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헌법적 가치를 국민과 국회가 몸소 확인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불거지는 탄핵 부정과 이 사면론을 거론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. 이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 탄핵 2주년을 맞아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하긴 했는데 이 탄핵을 부정하는 움직임도 분별 없이 표출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 민주평화당 역시 뭐 자유한국당은 비정상적 언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 정의당 역시 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국정농단 부역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지 이 친박 세력 모으기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이게 2주년을 맞아서 사실상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한 건데 이 최근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언급한 것도 이게 주요 원인이 된 것 같아요. 이게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지난 7일에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정치적으로 사면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. 황교안 대표 역시 뭐 최고위원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되어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도 있다. 네,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그 아까 태극기 집회에서 탄핵 무효 석방 이야기가 나왔고, 네. 또 자유한국당의 그 황 대표나 나 원내대표도 사면 얘기했다고 하는데, 네.
탄핵, 무효, 석방, 사면 지금 현재 법리적으로는 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. 불가능하죠. 예. 근데 태극기 부대 집회 때는 그런 말이 집회니까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은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율사 출신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도 왜 불가능한 사면 얘기를 할까? 네, 뭐 보석 얘기하다가 지금 사면 얘기하고 있는데 보석도 불가능하고 사면도 불가능합니다. 그렇죠. 네, 보석은 이미 뭐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 사면 같은 경우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, 불가능한 면이 있죠. 예. 그것도 형이 확정되고 나서 그 형기를 한 3분의 1은 채워야 가능한 일인데. 그렇죠. 사면을 얘기하려면 뭐 이제 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이 법원 판결이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네. 그런데. 아직 요건은 안 됩니다. 예.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 중이라고요? 네,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,5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1.6%포인트 상승한 30.4%를 기록했습니다.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%대를 넘긴 게 그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2주차에 기록한 31.5%가 마지막이었어요. 예. 그 이후로 이제 2년 5개월 만에 30%가 넘었죠. 예.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1.1%포인트 내린 37.2%를 기록했습니다. 한때 자유한국당과 2배 이상의 격차가 나기도 했었는데 많이 좁혀졌죠. 3위 정의당이 7%, 4위 바른미래당이 6.2%, 민주평화당이 2.1%를 기록을 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.3%, 부정평가는 46.8%였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이 신뢰수준 95%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.0%포인트인데요. 자세한 내용은 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 예.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은 결국은 컨벤션 효과다. 이렇게 보면 됩니까? 네, 뭐 그렇게 분석하는 언론들이 많은데 일단 뭐 새로운 당대표가 뽑혔고 어쨌든 제1야당이니까 시선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또 새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벤션 효과다. 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리얼미터 역시 이 자유한국당의 상승세를 두고 이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를 중심으로 이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등 227 전당대회 효과가 이어진 결과다.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이 또 하나의 분석은 반사이익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뭐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결렬, 뭐 미세먼지 악화 등이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. 사실 이 미세먼지 악화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도 좀 치명적인 일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그 일간 집계 표가 있더라고요. 일간 집계 표를 보면 3월 5일에 민주당이 40.4%를 기록해요.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30.2%였는데 그 이후로 3일 동안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네, 3일 불과 한 나흘 만에 5% 포인트가 이상하네요. 5%포인트. 네. 5%포인트가 빠졌습니다. 5%라고 하세요. 발음도 어려운데. 포인트를 꼭 넣어야 돼가지고. 포인트가 포인트입니다. 네. 근데 이때 그 4일 동안 우리나라가 정말 최악의 미세먼지를 겪었던. 연일? 네, 좀 그런 상황이었어요.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이 다른 지역에서는 다 올랐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당 지지율이 10% 계속 말이 꼬이네요. 네, 10%포인트. 네, 10%포인트가 빠졌습니다. 예. 이 대구 경북에서는 지자체장이 다 자유한국당 쪽 아닙니까? 그쪽이 좀 여당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미세먼지가 영향이 있었나라고 그런 좀 영향도 있었다. 네,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산, 울산, 경남에서는 9%포인트나 올랐고 뭐 전반적으로 쭉 올라간 경우면 좀 반사 이익도 내포가 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. 컨벤션 효과 플러스 반사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. 네네. 예.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2년여 만에 지지율을 회복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뭐 반색하는 분위기고 황교안 대표가 뭐 며칠 전에 뭐 지금 총선을 치러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을 드러냈다라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. 예. 네. 게다가 또 이제 청와대가 뭐 지난 금요일에 개각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는 것도 좀 그런 자신감하고 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.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민주당 얘기해 봅시다.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복귀한다고요? 네, 뭐 본인이 얘기했던 바대로 청와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. 이 당으로 갑니다. 이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민주연구원장을 맡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 역시 이 취재진에게 당의 제안을 수락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
이 양정철 전 비서관의 당직 복귀는 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랜 시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몇 차례 고사했다라는 얘기는 들렸습니다만 최근에 이 연구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고요. 양정철 전 비서관은 오는 5월에 이 연구원장으로 부임을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내년 총선을 대비한 뭐 전략 수립, 뭐 인재 영입 등의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민주당 관계자가 JTBC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좀 봐서 이 당에서도 좀 힘을 실어줄 모양인데 아마 이 민주연구원이 총선 전략본부가 되지 않겠나. 예. 네,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이해찬 대표는 뭐 양정철 전 비서관 외에도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, 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만났고 임종석 전 실장도 당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도 합니다. 예. 민주연구원이 그 총선 전에 여론조사를 도맡아서 하고 하기 때문에 네네. 총선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. 네네. 그래서 한쪽에서는 당대표, 원내대표, 민주연구원장, 네. 당이 친문일색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뭐 누구보다 양정철 전 비서관이 가장 뭐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의 제목이 양정철하고 이제 따옴표하고 내가 당 복귀하면 친문일색 비주류 챙길 것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. 한국일보는 양정철 전 비서관의 복귀로 뭐 여권에서는 그 2017년 대선팀을 통째로 이 민주당에 옮겨놓은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뭐 임종석, 뭐 한병도, 윤영찬, 손인배 같은 이 며칠 전 민주당으로 복귀한 청와대 1기 참모진들이 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실무조직인 광흥창 팀 소속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대선 캠프에서 조직을 관할한 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, 뭐 전략 홍보를 맡았던 권혁기 전 춘추관장도 복귀를 해서 이 대선을 주도했던 핵심 친문들이 다시 스크럼을 짜는 분위기다. 한국일보가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양정철 전 비서관이 뭐 나까지 복귀하면 이게 친문일색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뭐 그만큼 뭐 당내 비주류나 소외된 인사들을 챙기겠다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. 근데 원래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처음에 탕평 인사라고 해서 비주류 인사들을 많이 기용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다시 친문 인사들을 많이 기용을 해서 그 대통령과 색깔이 맞는 대통령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쓸 거다 이런 얘기는 정치판에서 꽤 돌았었잖아요. 네, 뭐 그랬었죠. 네, 그게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그런 생각 들고요. 뭐 당은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뭐 청와대에서는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비문이었던 뭐 분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자, 해직 공무원들 복직이 이루어질 것 같다. 전공로 복직 특별법 발의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? 네, 어제 당정청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. 비공개 회의를 거쳐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국회 행안위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특별법안은 지자체별로 한 7명에서 9명 정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해직 공무원들의 신청을 받고 이 복직 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또한 전공로가 이 합법노조 지위에 있었던 기간은 해직자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고요. 아울러 사실 이 공무원 징계 기록이 어차피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긴 하는데 이 당정청은 명예회복 차원에서 징계 기록을 말소를 하는 내용을 또 법안에 넣은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. 참고로 전공로는 지난 2002년 3월에 출범을 해서 그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에 합법화가 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0월 그러니까 2년 만에 다시 법의 노조가 됐고요. 그리고 9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 노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 2,986명이 징계를 받았고요. 136명이 해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개각 얘기 좀 해봅시다. 네. 박영선 중소벤처기업 후보자 청문회 이제 예정돼 있죠. 네, 청문회를 하겠죠. 예, 자유한국당이 당연히 단단히 벼르고 있을 텐데. 네, 어떻습니까? 뭐 이번 개각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뭐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는 뭐 많이 벼르고 있다. 뭐 이런 보도가 이 헤럴드 경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. 이 제목이 황교안 박영선의 악연 청문회에서 공수전환이라는 제목이었는데. 이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인 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를 주도하게 됐다. 뭐 그런 내용입니다. 근데 이게 왜 주목이 되냐면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 그때 사회를 본 사람이 바로 박영선 의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.
그게 이제 지난 2013년 2월이었는데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이 이 황교안 당시 내정자한테 예. 뭐 5.16 쿠데타 관련 견해 표명 그리고 퇴임 이후 로펌 전향 금지 등 뭐 아픈 곳만 건드렸다. 네,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황교안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 5.16 같은 경우라든지 뭐 그 장관이 끝난 후 다시 로펌으로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을 하지 못했다라고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당시 박영선 의원이 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사회를 공정하게 봐야 한다 뭐 이런 항의를 받기도 했다는데 뭐 그만큼 이 당시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거셌다는 게 이 헤럴드 경제 보도였습니다. 근데 뭐 사실 이 황교안 대표가 직접 청문회장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국회는 네. 아니니까요. 뭐 그렇게 뭐 박진감 넘치는 청문회가 될 건지는 뭐 아직 미지수인데 뭐 어쨌든 이런 시선도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그런데 지금까지 그 현역 불패가 깨지진 않았잖아요. 네, 깨지진 현역 않았죠. 의원들은 청문회 다 통과한다. 네. 박영선 의원도 그 공식이 통할까요? 뭐 자유한국당은 뭐 더 이상의 의원 불패는 없다. 뭐 이런 각오로 검증 준비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근데 사실 아직 뭐 특별히 뭐 잡히는 게 없어요. 박영선 의원이 완전 뭐 그 실격이다 뭐 이렇게 볼 만한 것도 없는 게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 박영선 의원이 뭐 총선 공천을 포기한 후에 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이력서에 한 줄 쓰려고 장관에 나선 거 아니냐. 예. 뭐 이렇게 몰아세울 거라고 하는데 뭐 근데 이게 장관 결격 사유라고는 좀 보기 셀 수 어려우니까요. 없으니까. 네. 근데 다만 이제 박영선 의원이 전문성이 없다. 이렇게 새누리당에서는 아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박영선 의원의 지역구가 뭐 구로공단 쪽하고 연관된 점 외에는 뭐 소상공인, 벤처기업과 어떤 유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뭐 박영선 의원에 대한 그 강공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게 사실 이 박영선 지금 뭐 의원이 이 청문회에서 좀 돋보여왔던 좀 스타일인 점도 있습니다. 예. 이 지난 청문회 중에 뭐 본인이 공격할 때 썼던 자질과 도덕성은 갖췄는지 뭐 살펴보겠다. 이게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말이었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뭐 이 지난 휴일 동안에도 중소벤처기업 부직원들을 만나서 회의를 가진 만큼 그 준비에 나서고 있다라고도 합니다. 예.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도덕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은 네. 그게 아킬레스건으로 잡을 텐데. 네, 네.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봅시다. 네, 그리고 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거기에 여당 정치인을 세우면 어떡하느냐 뭐 이렇게 방향을 잡은 모양인데 사실 이 박근혜 정부 때 그 2014년 지자체 선거 전에 그 행안부 장관이 유정복 시장 전 인천시장이었고요. 2012년 총선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 그 이명박 정부 때 맹영규 장관 정치인이죠. 그리고 2008년 총선 때는 심지어 원세훈 장관 행안부 장관이었습니다. 예. 정치권에서 뭔 일을 하면 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. 네, 그런가요? 네.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요? 조국 민정수석이 네.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입니까? 네. 네, 유튜브 방송입니다. 출연했다고요? 네.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어떤 점에서 논란이 됩니까?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만 해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래요? 사람이어서. 네, 이번에는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나왔다가 지금 뭐 정치권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네. 나와서 한 얘기가 뭐 그렇게 특별히 뭐 자극적이거나 뭐 예. 그런 내용은 아닌데 예.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공수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. 뭐 그러면서 뭐 검찰 개혁과 반부패는 시대적 요구다.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뭐 어불성설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. 근데 뭐 사실 이 발언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데 근데 다만 이제 출연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유튜브에 출연해서 안 된다는 겁니까? 왜냐하면 네. 뭐 장관들이나 혹은 공무원들, 임명직 네네. 공무원들도 다 뭐 우리 YTN에도 출연하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뭐 유튜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? 뭐가 문제죠?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조국의 알릴레오 출연 논란. 페북하지 말랬더니 유튜브냐라는 네,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.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를 빌미로 뭐 자기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데 지금 조국 수석의 주장이 뭐 야당 정치인이 많아서 이게 잘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공수처를 반대를 하는 게 야당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. 그러니까 뭐 다음 총선에서 여당 정치인을 많이 뽑아달라. 뭐 이런 얘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여당 정치인을 많이 뽑아달라라는 얘기를 한 바는 없으니까요. 네. 네, 일단 뭐 그 부분에서는 좀 의아한 면이 있고요. 예,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그 전당대회 전에 네. 그 보수 유튜브가 하는 유튜브에 출연했었잖아요. 네, 그 그렇죠. 유튜브 출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.
네, 근데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정치권의 인사들은 그러니까 관종이 아니면 왜 여기저기 나오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니까 뭐 묵묵히 조용한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뭐 페이스북을 하고 유튜브를 하고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느냐 뭐 그런 주장인데, 근데 저는 이게 좀 더 이상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,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본인이 본인 메시지를 전하려 SNS를 하거나 뭐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뭐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국정이랑 잘 안 맞고 하면은 그건 이제 비서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뭐 내보내든지 아니면 재심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좀 어떻게 하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이 공수처 문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금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이 조국 수석이 아니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빼고 가자라고 했더니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조국 수석이 알릴레오에 나와서 아 그러면 다시 넣고 가자라고 네, 그렇게 아니, 얘기를 국회의원만 뺀다는 것도 사실 공수처 취지 맞지는 않죠. 네, 좀 말이 안 되죠. 그런데 그런 말이 나왔던 것은 워낙 정치권의 반대가 심하니까 네. 그러면 국회의원 빼겠다 이런 거였잖아요. 사실 이게 전례가 있는 게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도 논란이 계속 되다가 마지막에 통과될 때는 국회의원들이 맞았죠. 빠진 상태에서 네, 통과가 됐죠. 예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정상근 기자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